임신 주수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 복압이 올라가는 그런 운동들은 사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왜 할까요? 라고 오히려 제가 좀 되묻고 싶고, 나의 몸의 컨디션을 체크를 해봐서 근육통이나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기면서 운동을 하는 거는 절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그걸 봤거든요. 산모가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 그게 태어나서 아이의 운동에도 조금 영향이 있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하나 봤는데. 그럼 임신 중에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건 절대 하지 말아라, 이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운동이 있을까요? 실제로 정말 네. 크로스핏 하는 환자 산모님도 계셨고. 크로스핏을 하시는 네. 산모분도 계세요? 네, 근데 저는 하지 말라고 이제 했죠. 네. 크로스핏 다니는데 네. 지금 만삭이신데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 크로스핏이 중독성이 워낙 세서 그러니까. 네, 뭐 진짜 크로스핏 하는 분, 등산, 자전거 타기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외적으로 우리 계단 올라가는 것도 우리 허벅지 근육이나 이런 거에는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계단은 복압이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네, 그런데 네, 네. 임신 주수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 복압이 올라가는 그런 운동들은 사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피해야죠. 굳이 구태여 내가 한다고 했을 때 출산 이후 또는 임신 중에 어떤 그런 몸매 관리나 아니면 어떤 뭔가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정형외과 의사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는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복압이 올라갈 수 있는 복근 운동 아니면 하복부 운동을 레글레이즈 또는 플랭크, 그런 것들을 왜 할까요? 라고 오히려 제가 좀 되묻고 싶고, 고반복 또는 고중량의 운동들도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계단 이런 내용도 나왔잖아요. 스태퍼라고 하는 거 요즘 천국의 계단이라고 해서 헬스장 가시면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임산부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크로스핏은 너무 그래서 크로스핏은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분이 크로스핏을 똑같이 다 동작을 하시던가요? 그래서 저도 방금 여쭤보고 싶었는데 고중량을 얘기하시잖아요. 산모가 되면 중량을 많이 낮춰서 하시긴 하더라고요. 혹은 말씀하신 복압이 증가될 것 같은 동작은 제외하고 하시거나 바꿔서 하시는데, 뭔가 저중량으로 하는 건 괜찮은지, 이 사람이 평소에 운동을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이면 괜찮을까?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긴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근육량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운동량에 따라서 아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 사람의 인종이라는 거의 차이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은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동양인의 그런 갖고 있는 태생적인 근골격계의 한계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인들한테서 나와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양의 운동량들은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적당한 정도의 산모와 나의 아이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운동량 정도만 선택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뜯어 말릴 거고요. 산모님들 대부분 진짜 운동 뭐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전 자전거는 타라고 말씀드려요. 고정식 자전거. 고정식 자전거. 네네. 다리의 힘만으로 하시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얘가 무거워지면은 몸을 쓰면서 복압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해서 천천히 정말 다리의 힘으로만 발바닥 딱 붙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크로스핏은 아닙니다. 필라테스나 요가는 어떻게 얘기하세요? 저는 초기부터 그냥 다 하시라고. 다만 기구 쓰는 거, 어디 매달리는 거, 그건 안 돼요.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가 눌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하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팁이지만 가서 체험 수업이든 이런 거 꼭 해보시고 잘 맞는지, 이 선생님이 나한테 안전한 교육을 해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하는 것들은 절대 서로에게 그런 신뢰되거나 그런 행동이 아니니까. 정보 홍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꼭 경험해보시고 잘 맞는 것들 골라서 나한테 안전한 것들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초기라고 해서 다니던 요가를 그만두거나 이러진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다니시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아무 일이 없다면. 임신 중 초기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출혈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착상혈일 수도 있고 우리 아기 집 주변의 피고임 현상 때문에 그게 실제로 유산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혹은 유산의 초기 증상일 수 있는데, 이게 점점 커지거나 범위가 넓어진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아무 문제 없이 정상 임신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저희가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요.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게 어느 정도의 양으로 해야 되냐, 땀이 날 정도로 해도 되냐,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조금 힘든 건 괜찮을까? 아니면 힘들면 아예 안 되는 걸까? 저는 일반적으로 걷기는 30분 정도, 대부분 30분으로 끊어요. 우리가 임당이라고 하잖아요. 임신성 당뇨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몸무게가 갑자기 많이 늘었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밥을 먹고 밥 숟가락 놓자마자 바로 걸으세요. 30분 정도. 혈당 스파이크가 가장 오를 수 있는 게 식후인데, 그때 30분 정도 그냥 가볍게 걷는 것 정도가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정형외과 의사인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산모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운동을 하는데 옆 사람하고 예를 들면 같이 하는 게 제일 사실은 좋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운동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호흡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통증의 정도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 관절이나 근육에 대한 통증들의 점수가 내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정도의 운동을 만약에 하셨다라고 하면 그보다는 약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운동 이후에 그날 밤의 나의 컨디션, 그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의 몸의 컨디션을 체크를 해봐서 근육통이나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기면서 운동을 하는 거는 절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날에도 똑같은 컨디션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옆 사람과의 대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실제로 살 빼러 오시는 분들은 전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출산 후 혹은 이제 비만인 분들 올 때는 옆 사람과 대화가 힘들 정도로 걸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진짜 빠르게 걷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모님은 아니에요. 산모님은 내워라 경치도 보시고 좋은 거 많이 본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겨울이잖아요. 특히 네. 겨울에 뭐 운동해야 될 때 조심해야 될 그런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겨울엔 일단 밖에서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빙판길도 많고 넘어졌을 때 진짜 뭐 뒤로 넘어지나 앞으로 넘어지나 다 안 좋으시니까 그렇죠. 우리 남편들한테 미안하지만 백화점, 마트 이런 데 그냥 많이 걸어다니시라고 저는 더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겨울이지만 날씨가 괜찮은 날은 당연히 주간에는 근처에 혹시 공원이 있거나 아니면 숲길이 있거나 그러면 평지 정도의 그런 공원이라면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집 앞에 그냥 아파트에서 뭐 산책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눈이 왔거나 또는 빙판길이 뭔가 그런 환경이 좀 안 좋을 때는 가능하면 내 몸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여담이지. 네. 기사 같은 거 나오잖아요. 임신해서 등산을 했다, 뭐 러닝을, 뭐 마라톤 완주를 했다. 이런 거 보시면 어떠세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절대 그냥 결과가 좋을 뿐이지, 만약에 그거를 해서 결과가 안 좋았으면 기사도 안 나왔겠죠. 저는 무리한 운동이나 그런 건 절대 반대고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는 하지만 그 분만 좋았을 수도 있거든요. 확률이 아무리 적어도. 그래서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저는 그런 기사를 사실은 잘 보지 않는 편이긴 한데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냥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신뢰의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뭔가 영감을 받거나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지나치는 게 제일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걸 봤거든요. 산모가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 그게 태어나서 아이의 운동에도 조금 영향이 있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하나 봤는데,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방금 얘기해 주신 게 그런 거 전혀 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혹시 산모들이 뭔가 덜 움직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은 하셔야 돼요. 조기 진통이나 조기 양막 파수 이런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일상적인 생활은 다 하셔도 돼요. 거기에 플러스 가벼운 운동이 들어가는 거고, 저는 산모가 많이 움직여야지 애들이 뭐 운동성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 들었고요. 그래도 뭔가 좀 움직여라. 네, 일상적인 생활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하고 누워만 있는 거는 더 안 좋습니다. 그 혹시 운동하다가 이럴 때는 그래도 병원 가야 된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 태동 20도 넘으면 조금씩 태동을 느끼시거든요. 근데 운동과도 상관없이 일단 태동이 좀 주는 것 같다. 원래 내가 밤에 많이 놀았는데 갑자기 밤에 태동이 없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막 운동을 하고 있는데 출혈이 있다. 이 출혈이 자궁경부의 마찰이나 아니면 자궁경부의 용종 때문에 출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자궁 수축에 와가지고 자궁경부가 얇아지면서 출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뭔가 분비물이 일반적인 분비물이 아니라 물 같은 분비물이 줄줄 샌다. 그러면 진짜 조기 양막 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바로 오셔야 돼요. 물론 37주가 넘어서 오늘 놔도 되고 내일 놔도 되다, 그럼 막 파워킹 하세요. 막 난 상관없으니까. 그러다가도 분비물 나오네, 괜찮겠지 하고 늦게 오시면 안 되고 바로 오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뭉침이 있는데 표현을 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딱딱해졌다가 풀려요, 조이듯이 했다가 풀려요, 배가 생리통처럼 싸르르르 아파요. 이 모든 게 다 조기 진통 혹은 진통의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무조건 오세요. 하지만 이 조기 진통 혹은 자궁 수축이라는 거는 굉장히 규칙적이고 간격이 짧아지는 게 안 좋은 거거든요. 내가 아직 아기를 낳을 때가 아닌데 1시간에 한 번 뭉쳤다 풀렸다, 뭐 2시간에 한 번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가 1시간에 한 번, 50분에 한 번, 30분에 한 번 점점 간격이 짧아지면서 규칙적으로 따박따박 뭉친다, 그럼 바로 오셔야 돼요. 그럼 큰일 날 수 있어요. 물론 37주가 넘어서 아무 때나 분만해도 된다, 그럼 오셔서 아기 낳고 가시면 됩니다. 네.